오늘도 전화 시청자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TV 네네. 소리 줄여주시고요. 저희와 전화로 통화하도록 할게요. 네네. 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네. 네, 어떤 정보이세요? 예, 이제 고롱 생명사이거든요. 네, 코오롱 생명과학 매수가 네네. 비중은요? 네, 92,100원에 비중은 25%입니다. 네, 92,000원대면은 손실이 좀 크시네요. 네네. 아, 어떤 점이 제일 고민이세요? 그래서 이게 너무 손실이 커서 이거를 그냥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매도를 해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또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목 정리해보고 진단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네. 네, 첫 번째 종목 코오롱 생명과학이네요. 시청자님의 매수가 비중 92,100원 그리고 25%입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의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매도로 4.8% 내린 79,300원으로 이 8만 원 선도 무너지는 모습이었네요. 자, 이 종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국내의 원료 의약품 분야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0% 넘게 성장하는 등 이 환경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기본적인 분석 어떤 것들이 있을지 김석재 전문가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네, 자, 코롱생명과학, 이 회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나쁘게 얘기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까 참 우리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답답해 하실 것 같고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 한번 왜 빠지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롱생명과학의 경우는 우리 앞에 이은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업황이라든지 매출 구조라든지 영업성 이런 부분들은 좋아요. 매출 증가세도 최근에 보면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이에 따른 수익성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이제 펀더멘털 측면으로 따져보면은요, 지금 최근에 이제 증권사 쪽에서 사실은 코롱생명과학의 경우는 아주 호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한투 쪽에서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여러 이제 증권사 쪽에서 레포트가 상당히 좋은 레포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수익성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내년 1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좋은 수익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기본적 분석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타치만 하냐면은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제 기업의 어떤 가치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느냐. 결국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놓고 보면은 코롱생명과학이라는 회사 자체는 나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한다는 측면 속에서는 현재 가격권대에서 과연 이 회사가 좋냐 나쁘냐 이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기본적인 흐름은 좋지만은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나타나고 있던 이 코롱생명과학의 매출 증가 흐름이라든지 영업이익 증가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주가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죠. 반영이 돼 있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일정 정도 반영된 이후에 주가가 더 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모멘텀, 그러니까 새롭게 주가 흐름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이 회사의 주가 흐름에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롱생명과학을 지켜보는 포인트는 결국 현재 주가 흐름은 이미 이제 이 회사의 그동안의 실적이 좋았던 부분들, 내년 실적 전망치라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 아니, 오히려 일정 정도의 고평가 가격 흐름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현재 주가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코롱생명과학의 경우에는요, 사실 주가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연초부터 이 주식이 이제 연초 이후에 바닥을 찍은 다음에 하반기부터 4만 원짜리 주식이 10만 원까지 거의 따블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형주 섹터에 있는 종목이 따블이 올라왔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주가 상승 탄력이 강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흐름은 뭐냐면은 새로운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형성하기보다는 이전에 이제 많이 올라왔던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고 있는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요, 이제부터는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매 대응 전략에 있어서는 지금은 뭐 들고 계시는 것보다는 일정 정도 반등이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좀 물량을 끊어주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래서 너무 또 고점에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가격대까지 올라오기가,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입하신 가격이 최근 6개월 평균 주가 수준으로 놓고 보면은 한 배 이상이 올라온 시점에서 매입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하시고, 이 회사의 기본적인 펀더멘털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고 나쁜 건 없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좀 반등 시마다 물량을 축소하는 관점에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분석 먼저 들어봤는데요. 수급이나 업황이나 일단은 좀 나쁠 것이 많이 없었지만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는 점, 매수 단가가 높다는 점이 아쉽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는 11일 날 신주인수권 물량 상장될 예정이라는 좀 공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또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박세현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코롱생명과학을 좀 비싸게 사셨는데 네네. 이슈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코롱생명과학은 이제 두 가지 크게 그 사업 분야를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의학 사업하고 하나는 수처리 산업의 사업,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나누어 봐야 되는데요. 그 의약품 산업 때문에 사실은 코롱생명과학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어요. 예, 가격적으로는 부담까지 안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올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 이제 주가가 선 반영이 많이 됐던 거거든요. 주가 많이 올라가면 또 그만큼 조정을 좀 받아줘야 되는 위치인데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코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의학 사업에서는 고수익 그 의학 사업 비중이 내년에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CMO라고 하는데요. 그게 의약품 생산 대행업을 하는 겁니다. CMO. 요 분야가 아마 그 충주 공장이 가동이 되면 내년 한 2분기서부터는 매출이 좀 증가가 좀 될 것이다. 요 부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그 티슈진 C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임상 2상을 지금 통과를 했어요. 근데 내년에 이제 임상 3상만 통과하게 되면 약품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이슈화가 불거지게 되면, 그러니까 임상 3상이 시험에 성공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아마 주가가 꿈틀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언제냐면 올해 안에 나오기가 좀 희망이 없어요. 내년이나 돼야 임상 3상을 시험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좀 보게 되면 이제 원료 의약품이라 해가지고 API인데, 이 원료 의약이라든가 신약이라든가 제네릭, 요거 이제 수탁해서 생산하는 요 분야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내년에는 성장성이 사실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나쁜 거는 없어요. 단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수처리 산업인데, 환경 산업인데, 이게 워터 솔루션이라 해가지고 그동안에 사실 사업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근데 이 분야도 내년이면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예,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렇지만 주가에 많이 좀 그 선 반영되었기 때문에 10만 원권까지 올라왔던 거고요. 예, 다시 그게 가시화되고, 그러니까 임상 3상이 성공이 되고 수처리 산업까지도 역시 성과가 계속 좋아지면 다시 앞종고 쪽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하나 조금 봐야 될 것은요. 아까 그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환사채 물량이 조금씩 계속 출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10월 16일인가요? 주가가 한번 축 떨어진 적이 있었었죠. 예,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12 물량, 전환사채 물량 때문에 주가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거든요. 근데 이 12 물량이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기 물량이 있어요. 앞으로 나올 거. 그러니까 요번에 한 58,000주 가량을 12월 11일 날 상장이 예정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숨어 있는 상장 예정이 한 26만 주인가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게 발행가가 한 26,000원대이기 때문에 그게 그 주식으로 전환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주가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네. 네, 그래서 그거는 악재는 주가의 악재라고 한다면 BW 부분, 요게 이제 상장이 된다고 한다면
주가에 좀 부담 요인이다. 한 54만여 주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앞으로 상장될 수 있는 게 가능성이 있는 게 그 금액 또한 2만 5, 6천 원대. 지금 주가가 지금 7만 9천 원, 8만 원대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그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도 2만 5천 원짜리가 지금 8만 원 하는데 그 주식으로 전환을 안 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악성 물량, 이게 악성 물량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당분간은 좀 움직이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럼 지금은 이걸 어떻게 제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 아까 우리 김석철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일단 반등이 나오면 좀 비중을 축소하든가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저희가 또 차트 분석까지 해본 다음에 세 분의 의견 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술적인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7월부터 쭉 올랐기 때문에 150% 이상 급등을 했다가 두 번의 고점을 만들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김현웅 PB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7월 달부터 올라온 것까지 하면은 거의 2배 가량 올랐죠. 근데 고점에서 지금 사실 이제 고점에서 좀 내려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은 이제 교과서 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교과서 같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교과서 같은 이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이 검은 선을 좀 차트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은 선을 5일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빨간 선이 21선, 그리고 이 초록색 선이 61선입니다. 보통 이 주가가 61선을 이렇게 강하게 좀 깨고 내려올 때는 사실 이 61선이라는 것은 분기의 평균을 나타내는 그런 수치잖아요. 뭐 5일선은 일주일 영업일수니까요. 그 다음에 20일은 한 달이고요. 그 다음에 61선은 분기입니다. 그리고 121선은 반기, 그 다음에 241선이 1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61선이 깨졌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61선을 다시 돌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6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되거든요. 일단 뭐 물론 이런 것들이 뭐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맞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렇게 그 어느 정도 신호를 보낼 때는 거기에 순응을 좀 해야 되고 그때그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당연한 그냥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61선을 지금 깨고 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전체적으로 5일선과 21선이 61선을 돌파하고 내려오는 그런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사실 중기적인 좀 추세가 좀 꺾였다라고 이제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주봉을 또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어떤 매일매일 매매를 할 때는 이제 1일 단위로 매매를 할 때는 일봉을 보는 게 맞지만 좀 주 단위로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봉을 볼 때는 주봉을 또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봉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과서적입니다. 보통 이렇게 상승 나오고 조정 나오고 그 고점을 넘지 못하고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통 쌍봉이라고 얘기하죠. 대표적인 그런 고점 신호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게다가 주봉상으로도 이 빨간 선이 21선을 깨고 내려온 모습.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무조건 반등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맨 처음에 이제 김석철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셨다시피 지금 구간에서는 적어도 한 달 전에 그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 나온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지지해 준다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85,000원 선에서는 비중을 당연히 축소해 주시는 그런 리스크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고요. 다만 전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75,500원이죠. 이 부분을 깨고 내려온다면은 그때는 반등을 기대하지 말고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손절가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세 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회사 나쁘지 않지만 기술적으로도 고점이 좀 나타났고, 그리고 신주이수권 물량 상장될 것도 부담이다, 이런 이야기들 해주셨어요. 시청자님 어렵지 않으셨죠? 네네. 네, 저희가 세 분의 목표가 손절가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세 분의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철 전문가 투자 의견 매도입니다.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웅 PB 투자 의견 매도, 목표가 93,000원, 손절가 75,000원입니다. 그리고 박수현 전문가 네, 순서가 좀 바뀐 것 같네요. 박수현 전문가가 목표가 93,000원, 손절가 75,000원 제시했고요. 김현웅 PB는 목표가 84,000원, 손절가 75,400원을 제시했습니다.